이제 할 만큼 장점이 있느냐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본인 눈매를 완전하게 180도 바꾸는 게 아니고 눈매를 적당하게 살리면서 본인의 인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또렷하게 변하는 듯 안 변하는 듯 조금 더 잘생기게 예쁘게 바꿔줄 수 있다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무쌍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무쌍으로 수술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완전 무쌍 방법으로 눈매 교정을 수술할 때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꺼풀이 많이 처지지 않아야 되고 어느 정도 얇아야 됩니다.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실제로 저한테 수술을 하러 온 분들을 보면은 한 20%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한 20% 정도는 진짜 무쌍으로 수술을 하고요. 나머지 80% 정도는 아주 작은 속쌍을 만들어서 눈을 떴을 때만 무쌍처럼 보이게 하도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쌍꺼풀이 있어요. 그러면 쌍꺼풀을 푼 다음에 교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밑에다 쌍꺼풀 라인을 잡아서 수술을 하는 건가요? 일단 무쌍 눈매 교정을 하러 왔다고 하시는데 쌍꺼풀이 있는 분들이 과연 이거를 쌍꺼풀을 풀고 무쌍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작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실제 이런 경우가 남자분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은 쌍꺼풀은 있는데 눈은 잘 못 뜨고 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있으니까 느끼하고 근데 눈은 개슴칠하게 졸려 보이고 이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일단은 쌍꺼풀을 작게 해주고 눈매 교정을 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쌍꺼풀 자체가 이 피부 자체를 이렇게 걷어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피부를 걷어내주고 있는데 이 쌍꺼풀을 풀어버리면요, 본인도 모르고 있는 이 처진 눈꺼풀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쌍꺼풀이 있어서 이게 접혀 있는 건데 쌍꺼풀이 풀려버리면 이게 훅 처지거든요. 따라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눈꺼풀 처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쌍꺼풀을 풀어버리고 눈매 교정을 해버리면 눈 자체는 커졌지만 쌍꺼풀로 인해서 이렇게 접혀있던 피부가 처져 내려오면서 눈을 덮어버려요. 즉 눈매 교정은 됐지만 겉보기에는 눈은 하나도 안 커지거나 오히려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작은 쌍꺼풀로 바꿔주면서 눈매 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이 마음에 안 드니 무쌍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보통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서 수술해서 쌍꺼풀이 생겼는데 마음에 안 드니까 쌍꺼풀을 이제 작게 만들어 달라, 뭐 무쌍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는 주의해야 될 게 수술 전 사진을 한번 제가 꼭 갖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면 수술 전 사진을 보고 현재 상태의 눈을 보고 눈이 커졌는지 작아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왜냐면 이 쌍꺼풀을 만든 상태로 오랜 기간 지낸 분들은 수술 전에 본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지금만 당장 쌍꺼풀 때문에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쌍꺼풀을 완전 풀어버리면은 갑자기 밋밋하고 눈이 작아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제가 전 사진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지금 사진과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없애버리면 눈이 밋밋하고 눈꺼풀이 처져버리면서 안 예쁘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게라도 쌍꺼풀을 좀 바꾸면서 자연스러운 작은 쌍꺼풀과 또렷한 눈매로 가는 것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무쌍 눈매 교정은 쌍꺼풀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다른 쌍꺼풀 수술이나 그 눈 수술에 비해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실제 무쌍 눈매 교정, 그러니까 무쌍 방법으로 하는 눈매 교정 수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쌍꺼풀을 만들지 않고 속눈썹 바로 위쪽에서 절개를 가해서 약 2, 3mm 정도 피부를 잘라내고 안쪽에서 눈매 교정만 하는 방법인데요. 어차피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른 눈 방법과 똑같기 때문에 안쪽에서 절개 다 하고 피부 근육 제거하고 눈매 교정 해주고 다 걸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회복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쌍 눈매 교정을 반드시 절개로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무쌍 방법으로 눈매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절개 방법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눈썹 위쪽에 바로 절개를 가해서 피부를 자르고 눈매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짜 무쌍 눈매 교정 방법으로 수술을 하려면 절개밖에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비절개를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속쌍을 만들면서 눈을 떴을 때 무쌍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무쌍 눈매 교정을 할 때에는 비절개 눈매 교정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좀 까다롭잖아요, 무쌍 눈매 교정이. 이거만의 장점이 있다면 원장님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쌍 눈매 교정은 저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기보다는 이게 환자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무쌍 눈매 교정은 굉장히 새로운 방법의 수술 방법은 아닙니다. 예전부터 많은 전문의 선생님들이 해왔던 방법들이고 결국 그 해왔던 방법에서 조금 뭐 라인을 안 잡냐 작게 잡냐의 차이뿐이지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새로운 수술이 아닙니다. 요 결과에 대한 거를 환자들과 잘 소통을 해서 예측된 것을 환자와 잘 얘기를 해서 이해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어려운 수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특징을 환자한테 잘 이해시켜서 이러한 것을 원하는 환자한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많은 수술인가? 이 환자와 이렇게 충분히 상담을 해서 이제 할 만큼 장점이 있느냐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본인 눈매를 완전하게 180도 바꾸는 게 아니고 눈매를 적당하게 살리면서 본인의 인상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또렷하게 변한 듯 안 변한 듯 조금 더 잘생기게 예쁘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단점은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작은 속쌍으로 만들거나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 무쌍을 만들 경우에는 눈을 깜빡이는 데에 좀 불편함이 생기는 환자들이 간혹 생깁니다. 너무 무리하게 했을 경우. 그게 이제 완전 무쌍 수술을 했을 때의 단점이고요. 작은 속쌍을 만들었을 때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너무 작은 속쌍을 만들게 되면은 이 우리 속눈썹이 이 위 눈꺼풀에 닿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안 권해주는데요. 완전 무쌍 느낌으로 가는 거는. 왜냐하면 이 속눈썹을 우리가 이제 뭐 마스카라 이런 걸로 올리기도 하잖아요. 올릴 때 위쪽 피부가 내려오면서 닿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속쌍을 해버리면 속눈썹에 이제 마스카라 같은 거 한 게 위에 피부에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보다는 조금 보이는 속쌍을 하라고 화장을 하는 여성분들한테는 그렇게 권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단점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원래 이 쌍꺼풀 수술과 눈매 교정 수술은 이 속눈썹 찔림이 있는 분들이 수술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속눈썹 찔림이 해결이 돼요. 근데 이 아주 작은 속쌍을 만들어서 눈매 교정 수술을 해버리면 이 위쪽에 피부가 내려와서 이 속눈썹 부분을 살짝 누르게 되기 때문에 눈꺼풀 찔림이 있는 분들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 수술하는 분들 중에 속눈썹 찔림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개선해 달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는 그냥 쌍꺼풀이 조금 보이는 수술의 눈매 교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집하시는 분들 있나요? 무쌍처럼 하고 싶다. 있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게 완전 무쌍처럼 되면서 눈이 이렇게 세게 떠지면 뭐 속눈썹 마스카라 묻는 것도 있지만 인상이 또 강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려도 꼭 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원래 성형은 개인 만족이기 때문에 맞춰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속쌍으로 했을 때 진짜 잘 나온다. 이런 특별 케이스도 있는지 아니면은 원장님이 기억하는 특이 케이스가 있는지. 일단은 이 무쌍 눈매 교정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한 70~80%는 남자분들이니까 제가 이제 남자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남자분들은 성형에 관심이 잘 없다가 이제 정말로 눈이 누가 봐도 좀 보기 싫거나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찾아오시거든요. 여자분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조금만 뭐 이상하거나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남자분들 중에서 뭐 자고 일어나는데 큰 쌍꺼풀이 막 자꾸 생긴다든지 뭐 눈이 점점 뜨기가 좀 어려워진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생긴다라고 하면 성형외과를 빨리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라인이 원치 않는 쌍꺼풀이 막 생겼다 안 생겼다 할 때는요, 아주 작은 속쌍 느낌 혹은 거의 무쌍 느낌으로 눈매 교정을 비절개로 가능해요. 그렇게 만들면 위쪽으로 쌍꺼풀이 안 지게 눈이 잘 떠지게 대부분 손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쪽으로 쌍꺼풀이 자고 일어나는데 지고 피곤하는데 지고 이런 세월이 몇 년 지나서 그 원치 않는 진한 그 주름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 그때는 그 주름을 무조건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절개를 해야 됩니다. 남성분들도 뭔가 본인의 눈에 자꾸 변화가 생긴다든지, 왜냐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지방이 자꾸 빠지고 눈 뜨는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원치 않는 큰 쌍꺼풀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남자분들이니까 또 성형외과 가기가 좀 싫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성형외과 가셔서 만나서 가볍게 상담만 하시면 성형외과 선생님께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을 주실 거예요. 이게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그때는 그런 변화가 더 고착이 되고
주름도 진해지고 하면 그때는 좀 점점 더 어려운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따라서 남성분들도 요새 본인들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거울을 보다가 뭔가 이상이 생기면 이거를 참지 말고 빠른 시일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가장 비용도 적게 들이고 회복 기간도 짧게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